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제 그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답글을 하나 드렸거든요.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 한국 BNC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제가 댓글 드리긴 했습니다만, 또 다른 분들도 이거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우선 저는 이 한국 BNC를 매매를 할 때, 제가 매매를 할 때 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쌍봉자리 있죠. 이 쌍봉자리가 매집에 대해서 대박주가 되는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매매를 했는데, 근데 지금 현재로는 뭐 수익도 제가 여기에서 매수했거든요. 뭐 뒤에도 매수했습니다만 수익 실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수익 실현 안 한 이유는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혼자 생각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약간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약간 마이너스 상태인데, 근데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왜 걱정을 안 하냐면, 저는 이것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내려오면 더 사겠다고 작정한 선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 여기 있죠? 여기나 또는 여기까지 내려오면 2차 매수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째로가 매집일지 아닐지를 한번 가늠해 보고 싶었던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팽단이 예를 들어서 여기였다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였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손실이 몇 퍼센트 나 있겠죠.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도 매도를 안 했습니다만 제 설계도는 만약에 여기에서 사서 들고 있어가지고 여기를 돌파해버리면 대박주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좀 수익을 극대화시켜 보겠다는 욕심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뭐 계획하고는 다르게 밑으로 이제 뭐 다른 뭐 자금을 어디서 가져오나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제 마지막 영상에는 이제 그거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설명을 드려놨는데, 그래서 제 설계도는 여기 사서 버틴다, 돌파를 기대한다 이런 거였고요. 그게 실패로 끝날 경우에는 밑에서 2차 매수를 할 거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럼 2차 매수를 하게 되면 팽단이 여기쯤 되겠죠. 이제 제가 보세요. 1대1을 매수한다 치면, 자, 1대1을 매수한다 치면은 팽단이 여기 중간 딱 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사시면 팽단이 여기 되겠죠? 그러면 또다시 밑에서 사면 팽단이 낮아지니까 여기 올라왔을 때, 다시 말하면 여기 100만원 사고 여기 100만원 사서 200만원이 됐는데, 여기 왔을 때는 100만원을 버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팽단이 여기에 딱 맞춰지겠죠? 맞춰지면 또 기본 물량을 맞췄기 때문에 또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매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 판단하는 걸 지켜보겠다. 이런 작정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 계획은 지금 내리면은 지금 손절할 거냐, 아니면, 더 살 거냐. 자, 내리면 버틸 거냐, 버릴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 계획대로라면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계획을 가지게 된, 어떤 바탕, 그러니까 제가 대응 방안을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내린다 하더라도 이기는 방법이 있고, 또, 오르면 좋은 거고, 이런 어떤 양날의 칼을 두 개 다 가지겠다는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비중 조절이 되어 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설명드린 걸 보면,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본인 비중이 많으면 절반이라도 줄이는 고민을 해야 되고, 자, 줄인다고 칩시다. 한번 줄여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줄이면, 예를 들어서 여기 200만원 들어가고 100만원을 줄였잖아요. 그러면 올라왔을 때는 100만원 남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고, 여기서 100만원 줄였는데, 내리면은 여기서 100만원씩 더 사면 팽단이 더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물론 손실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만 팽단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버린 것만큼은 여기에 샀을 때 이 갭만큼은 그만큼 계좌를 살찌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줄인 다음 더 하락하면 수매를 고민하거나, 상승하면 그나마 남겨도 다행인 거다 이렇게 표현드린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100만원치를 사지 않고 50만원치를 샀다 그러면 지금 작게 산 거잖아요. 작게 사면은 지금 내렸는데 지금 더 살 거냐 밑에서 더 살 거냐 이걸 고민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비중이 적절하다면 버티거나, 또 아니면 다른 거 수익이 났을 때, 매매하면 다른 게 수익이 나잖아요. 났을 때 이걸 그냥 손절을 쳐버리면 다른 거 수익하고 묻어가지고 그냥 나는 매매 안 했다 이래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0만원 손실이 났고 다른 데서 10만원 수익이 난 게 있다 치면, 그냥 10만원 수익 났을 때 10만원 손절 처리해버리고 나서 나는 매매 안 했는데요 이런 마음을 가져버리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수익이 났을 때 묻어서 버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한테 질문 주신 분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버려야 되냐 어찌해야 되냐 이제 대응 방안을 물어보신 거였는데, 그래서 위에 것들 보시면
내 비중이 어떠냐, 내 비중이 어떠냐에 따라서 고민이 달라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지만 사람들 본인들의 계좌 상황이나 비중이 작으면 버티겠죠. 또 계좌 상황은 뭡니까? 다른 거 수익이 겁나게 많이 나 있으면 그냥 마음이 든든하니까 그냥 내비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 생각이 들면 버티는 거고, 아래성하다 하면 또 버릴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또 사항은 똑같습니다만은, 예, 투자금 역시 신용이라든지 뭐 신용 아니면 뭐 미수 뭐 또는 빚, 남의 돈이 들어간 것인지 뭐 거기에 따라서도 내가 빨리빨리 결정을 해줘야 될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매매하는 돈이 예를 들어서 정말 없어도 되는 여윳돈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어, 제 주변 사람들이 주식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없어도 되는 돈 가지고 해라. 또 아니면 친구한테 그냥 편안하게 줄 수 있는 돈 정도로 해라. 또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무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돈 정도만 가지고 해봐라. 그러고 나서도 수익이 잘 유지가 되고 늘어나면 그때 금액을 늘리든지 해라. 이렇게 표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세금인데 여기 들어와 있다. 이러면 골치 아픈 거고요. 또는 뭐 집 살 돈인데 이러면 골치 아프고 또 아들, 딸 장가 보낼 돈인데 이러면 진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의 성향에 따라서도 내가 길게 버텨볼 것인지 아닌지도 또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본인이 버티거나 손절이나 추가 매수나 이런 걸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본인이 매매 전략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매매 전략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까요가 궁금한 게 아니라 내 실수가 무엇이었고 그 실수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악순환의 반복은 끊어낼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리하게 들어가는 이유는 많이 벌고 싶어서죠. 그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과한 욕심이 자신을 진퇴양난에 빠지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선택을 할 수 없는 어떤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 치면 여러분들이 자금 운용이라든지 돈의 속성이라든지 그 돈의 특징이라든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맞춤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세상에 돈이 많아지니까 증시에 돈이 들어와서 미국도 그러고 한국도 그러고 이제 뭐 버블이다 뭐 이러면서 나중에 버블이 언젠가는 거품이 터질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걱정합니다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머지않아 버블이 오고 터지고 그다음에 폭락하는 시절도 한번 올 거다라고 분명히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국에 만약에 버블인 상황에서 내 소중한 돈들을 영혼까지 끌어서 주식 매매에 뛰어든다. 이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나 또, 뭐, 세대들이 이 어떤 가난을 물리칠 방법이 없고 신분에 상승할 기회가 없으니까 진짜 영혼이라도 끌어다가 뭐 집 사고 주식 사고 하는데요. 그런 돈의 속성이 그렇게 가한 욕심을 부리다가는 언젠가는 우리를 다시 헤어 넣을 수 없는 그런 길로 만들게 될 거다라는 그런 어떤 자기 반성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이 무엇인지 남의 일을 보듯이 스스로 한번 바라봐라. 그러니까 내 판단이 뭐가 맞는지 위에 내용처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일이 내가 지금 걱정되잖아요. 물려있거나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잖아요. 그 걱정을 남의 얘기처럼 쳐다보라 이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가 조언을 해올 때 있죠. 예. 근데 친구도 내도 살아온 방식도 뭐 거의 비슷했거나 또 유사하거나 그러니까 어울리겠죠. 그리고 또 비슷한 연령대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친구가 고민에 빠지면 우리한테 조언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친구가 나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뭐 또는 뭐 고민된다 얘기해 줄 때 우리가 조언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본인의 이해관계를 벗어난 삼자이기 때문에 제 3자이기 때문에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 이성 친구랑 헤어져서 힘들다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쟤랑 헤어질까 말까 고민되는데 친구한테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면 우리가 조언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3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3자 보듯이 한번 쳐다봐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한테도 조언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좀 매매하실 때 이런 마인드 좀 넓은 마인드 좀 가지시면 좋겠고, 음, 주식은 그냥 단순히 내린다 오른다 손절할까요 말까요 이런 문제보다는 사실은 이런 사항들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사항들을 먼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런 어떤 사항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먼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저는 보유 중인 종목에 직접적인 조언은 드리지 않습니다. 유사투자자문사법에 의하면 맨투맨으로 1대1로 뭐 종목 상담을 하거나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저는 뭐 누구한테도 그런 말은 안 합니다만 그런 조언은 제가 드리지 못합니다. 드리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직접적인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아시겠죠? 예. 아무튼 모든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